오늘의 창원대 어디로 가야 학과는 전기정보공학부인데요. 전기정보공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게스트분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상사 10도기 전기정보공학부 2학번 김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기정보공학부라고 하면 전기와 정보 두 가지가 합쳐진 학문 같아요. 정확히 어떤 걸 연구하는 학과인가요? 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는 이름부터 유일무이한데요. 전기전자 분야와 컴퓨터, 통신 분야를 합친 학과라는 뜻입니다. 회로 분석 및 설계, 반도체와 소자 개발, 신호 처리 및 통신, 컴퓨터의 구조와 프로그래밍, 인공지능까지 폭넓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작게는 스위치 하나부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핸드폰, 컴퓨터까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설계하는지, 어떻게 성능을 분석하고 개선할지 등등을 공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공상사 유튜브 채널, 저희를 찍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와 조명, 스피커까지 전기정보공학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정말 공학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과군요. 컴퓨터, 반도체, 인공지능까지 생각보다 범위가 훨씬 넓네요. 네. 전기정보공학부 입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인가요? 네. 우선 저는 중학생 때 공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처럼 답이 딱딱 떨어지는 과목을 좋아했고 정보 시간에 배웠던 스크래치 같은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 순서도 그리는 활동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사회과학 계열 공부는 책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도전적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로망도 있었고요. 네, 그럼 많은 공학 계열 중에서 왜 전기정보공학부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현대인의 삶에 필수적인 인터넷과 전자기기, 정보처리 등을 직접 배운 학과라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 핸드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보여준 분야라는 점도 아주 매력적이었고요. 내가 전기정보공학부에 진학한다면 세계에 어떤 변화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정보공학부를 입학하게 되면 어떤 전공들을 배우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1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배우는 창의공학 설계라는 전공이 있어요. RC카를 조립하고 코딩해서 정해진 경로를 이동시키는 프로젝트 과목입니다. 2학년 때부터는 프로그래밍 방법론 같은 코딩 수업뿐만 아니라 기초 전자기학 및 연습, 논리 설계 및 실험 등 본격적으로 회로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전기정보공학부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기초 회로 이론 및 실험이 가장 유명한데요. 처음으로 저항, 측정기, 코일을 배우고 3인 1조로 직접 아날로그 입출력을 하는 기계 장치를 만들어보는 수업입니다. 학기 말에 발표회를 열어서 모든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데 참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볼 수 있어서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저도 기계실 수업을 들을 때 전날 프로젝트 전날 밤을 샜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엔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3, 4학년 때부터는 심화하고 싶은 분야에 따라서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어요. 회로 관련 수업으로는 아날로그 전자회로와 아날로그 직접회로 등이 있고 소자에 관심이 있다면 반도체 소자, 나노 소자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통신의 기초나 데이터 통신만의 기초 같은 통신 시스템 수업, 전기에너지와 전력 시장을 공부하는 수업, 컴퓨터 조직 모드와 디지털 시스템 설계 및 실험, 알고리즘이나 운영체제, 딥러닝 컴파일러 등 컴퓨터의 구조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수업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정보공학부를 졸업하게 되면 어떤 기로를 갖게 되나요? 네. 전기정보공학부는 회로를 배우는 유일한 학과인데다가 전공 수업을 통해 배우는 분야가 매우 넓어서 취업시장에서 돌파구가 많은 편입니다. IT 서비스와 물류산업, 공정처리, 로봇 개발, AI 등 거의 모든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도 높고 이외에도 창업에 뛰어들거나 변리사나 행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의학계열이나 복수전공, 부전공을 통한 타 진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대학 입학 때 전공을 살리지 않는 선배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선배님께서는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아마 지금은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대학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분야를 찾고 그 분야에 관련한 랩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랩에서 지금? 수많은 분야 중에서 저는 로보틱스와 제어 이론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오성래 교수님의 강화학습 랩에 들어가서 로봇 학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정보공학부에서만 진행하는 특별한 행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전기정보공학부의 가장 큰 학부 행사는 전공하나인데요. 전공하나는 전기정보공학부 하나되는 나들이의 줄임말로 학부생들이 모두 함께 가는 1박 2일 MT입니다. 소소한 레크레이션도 재미있지만 교수님들과 조를 이루어서 저녁 식사를 한다는 점이 가장 특별합니다. 평소에 만나뵙지 못했던 교수님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매년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엄청난 퀄리티의 경품 추첨이 이루어지는 것도 큰 재미 요소입니다.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혹시 작년에는 어떤 기업에서 전공 하나를 도와주셨나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SK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연구나 진로 등 학업과 관련된 얘기들만 한 것 같은데요. 혹시 학업의 생활은 어떤 걸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우선 3년 동안 이 공대 상상에 몸담아서 열심히 추억을 쌓았고요.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한 편입니다. 많은 동기들이 대학교 오면은 동아리를 꼭 하나씩은 하는 것 같아요. 밴드부나 스포츠 동아리가 가장 흔합니다. 또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원이나 과외뿐만 아니라 학업과 관계없는 카페,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 조금씩 용돈을 모으면 방학 때 짧게라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것도 대학 생활의 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해외여행을 몇 군데 다녀왔었는데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저희 공대 상상 채널의 주된 시청자는 고등학생인데요. 혹시 어떤 고등학생들에게 전기정보공학부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때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건 로망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은 대학 수학과는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내가 물리와 수학을 혐오하지 않고 회로와 소자, 코딩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흥미만 있으면 누구라도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기전공학부는 특정 학문을 아주 깊이 있게 배운다라기보다는 전자계학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넓게 뻗어 있어서 관심 분야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학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기정보공학부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뉴스를 많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주가가 요동치고 놀라운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로 떠들썩해지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의 흥미도 찾을 수 있고 학교 수업을 비교과 활동으로 연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전공학부는 입결도 높은 편이고 공대의 타학과에서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연합전공 등으로 많이 진입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학과입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 전기전공학부에 진학하신다면 후회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믿고 힘내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전기정보공학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공대 상상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대 상상 18기 박준성, 19기 김채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